딸, 엄마 오늘 모임 가는데 어때? 엄마 이러고 갈 거야. 뭔가 아파 보이고 엄마 얼굴을 더 죽이는 헤어스타일 같아. 엄마는 머리만 잘 만지면 너무 달라 보이고 예쁠 것 같은데 그 예쁜 얼굴 왜 못 살리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헤어스타일 하나가 인상을 이렇게 좌우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헤어와 패션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스타일리스트 이경은 실장입니다. 저는 여러 고객분을 만나며 여자가 정말 조금만 바꿔도 이렇게 아름답게, 세련되게, 젊게 바뀔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온 사람입니다. 한 끗 차이로 얼굴이 확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여러분께 팁을 전달하고 나누자.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안 누르시면요? 이런 꿀팁과 정보를 알고리즘이 띄워주지 않아 나만 손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 백화점의 한 프리미엄 브랜드 매장에서 이런 대화가 들렸습니다. 70대 초반처럼 보이시는 여성분이 점원에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옷도 예쁘고 핏도 괜찮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왜 뭔가 촌스러워 보이는 거죠? 딸은 머리를 자꾸 바꾸라 하는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명품 가방에 명품 신발, 고가 원피스까지 뒷모습만 보면 훨씬 어려 보이고 세련돼 보일 정도로 옷은 완벽했어요. 저는 전문가라서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옷이 아니라 헤어스타일이 문제였습니다. 조금만 바꾸면 확 달라지실 케이스였지요. 그 여성분은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 너무 어둡고 칙칙한 먹물톤의 염색, 무겁고 처져 볼륨이 하나도 살지 못한 머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어떤 명품을 입어도 촌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60세 이후에 이런 고민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뽀글 파마 머리를 하면 묘하게 촌스러워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젊었을 때 하던 긴 생머리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라도 이런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얼굴보다 20년은 늙어 보일 수 있는 최악의 머리. 두 번째, 세련돼 보이고 얼굴이 살아나는 헤어스타일. 세 번째,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셀프 손질법. 어디서도 잘 알려주지 않았던 비법 최초로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나에게 어울리는 머리가 무엇인지 어떤 머리를 피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한 검정 머리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머리 색깔입니다. 74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흰머리만 안 보이게 새까맣게 염색해주세요. 그 결과는요? 얼굴이 더 창백해 보이고 가만히 있어도 아파 보이며 주름과 기미는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20대는 새까맣게 검정 머리를 해도 잘 어울립니다. 피부가 탱탱하고 기미와 주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피부톤이 어두워지고 기미와 잡티가 늘어나서 마치 가발을 쓴 것처럼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얼굴과 머리색의 대비가 강해지면서 묘하게 촌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심각한 머리색은 보라색이나 빨간색 같은 자연스럽지 않은 색입니다. 개인의 취향이라서 원해서 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미용실의 추천 잘 몰라서 혹은 셀프 염색할 때 색을 잘못 골라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라색은 피부를 더 어둡게 보이게 하고 빨간색은 얼굴을 더 붉게 만듭니다. 특히 홍조가 있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컬러가 됩니다. 이런 색들은 오히려 노화의 자연스러움마저 거부하는 느낌을 주어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칙칙한 색보다는 얼굴을 밝혀주는 자연스러운 브라운 계열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 브라운이나 카라멜 브라운 같은 색은 피부와 잘 어울려 생기를 더하고 얼굴을 한결 화사하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조건 유행을 따르기보다 본인 피부톤과 분위기에 맞는 색을 고르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면 미용사와 충분히 상담해 보세요. 그리고 꼭 원하는 색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야 합니다. 흰머리 안 보이게 아무 색이나 해주세요. 라고만 하면 원하는 느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스타일은 바로 5대5 가르마와 축 처진 긴 생머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이 머리가 제일 편하다 하시면서 수십 년째 같은 가르마를 유지하시는데요. 실제로 제게 오신 70대 고객님도 젊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안 어울리죠? 하고 물으셨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모발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점점 얇아지고 힘이 없어지는데
같은 자리로만 가르마를 타다 보면 그 부분의 두피가 훨씬 두드러져 보입니다. 결국 머리숱이 많아도 탈모처럼 보이고 얼굴까지 피곤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죠.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가르마 방향을 1cm만 바꿔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5대5 가르마였다면 6대4 정도로만 옮겨도 훨씬 달라집니다. 이것은 20대부터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젊을 때부터 자주 가르마를 바꿔주면 탈모처럼 보이거나 볼륨이 죽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 처진 긴 생머리. 5대5 가르마의 긴 생머리는 볼륨이 사라지면서 얼굴 윤곽을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윤곽이 처져 보이면 10년, 20년은 늙어 보일 수 있습니다. 5대5 긴 생머리 때문에 괜히 더 얼굴이 처져 보이게 되고 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게 됩니다. 또 가운데 가르마는 얼굴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나이 들며 생기는 미세한 좌우 비대칭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얼굴 거울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사진으로 보면 왠지 낯설고 더 못생겨 보이는 경우 있죠? 이건 비대칭이 카메라에 더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대칭이 잘 드러나는 5대5 가르마와 긴 생머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결국 동안 이미지보다는 나이든 인상을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나는 아직 생머리는 포기 못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경우는 중단발로 자르고 레이어드 컷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C컬로 살짝 고데기나 드라이만 해주셔도 볼륨이 살고 머리가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세 번째는 염색 후 자라난 정수리를 그대로 두는 습관입니다. 염색 자주 하면 머리 상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뿌리는 놔두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은근히 나이 들어 보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수리 부분에 새치가 보이면 나이가 확 들어 보이고 관리를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머리가 상할까 걱정된다면 전체 염색 대신 뿌리 염색만 하거나 흰머리 커버 스틱을 활용하세요. 미용실에 가면 뿌리 염색만 해달라고 할 수 있고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특히 빛이 위에서 떨어지면 정수리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띄기 때문에 탈모처럼 보이거나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땐 헤어 커버 스틱이나 마스카라 타입 제품을 활용하면 간단히 가릴 수 있습니다. 시중에 이런 제품이 다양하게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는 무거운 앞머리와 목선을 드러내는 칼단발입니다. 이마 주름이 보이는 게 싫어서 앞머리로 가리고 있어요. 손질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짧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선택은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합니다. 앞머리가 너무 무겁게 내려오면 이마에 자연스러운 빛을 가립니다. 그러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답답해 보이고 인상마저 무거워지죠. 또 목선을 드러내는 칼단발은 목주름과 턱선을 그대로 드러내 얼굴이 더 커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듭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단발을 하더라도 목선을 살짝 덮는 길이, 즉 목보다 2-3cm 정도 긴 길이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목주름을 자연스럽게 가려주고 턱선도 부드럽게 커버됩니다. 또 약간의 층을 내면 훨씬 자연스럽고 세련돼 보입니다. 앞머리 역시 이마 전체를 가리지 말고 숱을 가볍게 쳐서 살짝 비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마 주름은 은근히 커버하면서도 얼굴은 밝아 보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지나치게 뽀글거리는 이른바 할머니 파마입니다. 80에서 90년대에 크게 유행했던 촘촘한 작은 컬 파마를 아직도 고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제일 편해서요. 머리 감고 그냥 말려도 되니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스타일이야말로 나이를 가장 많이 들어 보이게 하는 주범입니다. 컬이 너무 작고 빽빽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멋은 사라지고 흔히 할머니 파마로 인식됩니다. 특히 정수리만 볼륨이 있고 옆머리는 납작하게 붙어 삼각형 모양이 되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대안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웨이브입니다. 2-3cm 굵기의 큰 로트로 만든 소프트 웨이브는 손질도 편하고 얼굴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세련되고 젊은 인상을 줍니다. 즉, 나이 들어 보이는 뽀글 파마 대신 자연스러운 컬감과 여유 있는 웨이브를 선택하는 순간 머리는 관리하기 쉬우면서도 동안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젊고 세련돼 보이게 만들어줄 헤어스타일을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C컬 파마입니다. 머리끝이 자연스럽게 C자 곡선으로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말리는 스타일이에요. 볼륨이 살아나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고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아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머리끝이 축 처지고 힘이 없는 단발이나 중단발 스타일에 잘 어울립니다. 이것은 꼭 미용실에서 파마하는 것이 아닌 집에서도 드라이기로도 쉽게 할 수 있으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한 셀프 스타일링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S컬 파마입니다. 굵고 부드러운 S자 컬이 머리 전체에 흐르면서
풍성한 볼륨을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어울리고 머리가 훨씬 건강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주면서도 관리가 간편해 많은 시니어분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는 바디 파마입니다. 머리 뿌리부터 굵은 컬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바깥쪽과 안쪽 컬을 자연스럽게 섞어 풍성한 볼륨을 연출합니다. 얼굴이 작아 보이고 훨씬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자연스럽지만 차분한 볼륨감을 원하시는 분께 적합합니다. 네 번째는 단발 웨이브 파마입니다. 단발 머리를 손질 안 하게 되면 축 처져 보이고 볼륨이 살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하기 좋은 게 단발 웨이브 파마입니다. 자연스럽게 머리가 떨어지기에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어딘가 모르게 세련되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이런 웨이브를 선택하면 돌리면서 말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머리 손질도 오히려 쉽습니다. 다섯 번째는 리프컷입니다. 귀와 목선을 드러내는 짧은 스타일로 나는 답답해서 단발머리도 싫어. 더 짧은 머리를 원해. 이런 분께 좋습니다. 리프컷은 세련돼 보이기에 연예인도 많이 하는 컷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늘어지는 모발에 힘을 주고 얼굴과 두상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손질과 스타일링이 간단해 활동적인 분들께 추천드리며 짧은 머리로 세련된 변신을 원할 때 특히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은 미용실에 가서 정수리 볼륨은 꼭 살려주시고 너무 짧지는 않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셀프 헤어스타일링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에 하나쯤 있는 헤어롤을 활용해 기본 볼륨을 만들어 볼게요. 없다면 다이소에 가서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구매하니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직경 3-4cm 정도의 헤어롤을 준비하시고 머리를 감은 뒤 80%만 머리를 말려주세요. 그 뒤에 볼륨이 살아야 하는 정수리 그리고 옆통수 머리에 헤어롤을 말아주세요. 그런 다음 드라이기로 남은 20%를 말려주세요. 헤어롤을 사용할 때는 욕심내서 머리카락을 많이 잡지 마시고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씩만 감아주세요. 머리카락 끝부터 시작해 뿌리 쪽으로 말아 올리시면 됩니다.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10분 후에 롤을 빼고 손가락으로만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자연스러운 볼륨이 완성됩니다. 빗으로 바로 빗지 말고 손가락으로 털듯이 정리해야 볼륨이 오래 가요. 나는 모발이 너무 얇아서 쉽게 볼륨이 풀려요. 하시는 분은 시중에 워터 스프레이가 많이 나와 있어 모발이 많이 상하지 않으면서 고정력은 좋아 볼륨이 유지되는 제품이 많으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기를 쓸 때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만약 뿌리를 살리고 싶다면 머리를 밑으로 다 쏟아서 말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바람을 쏘듯이 마치 머리를 들어 올려 하늘로 날려보내는 듯 말려주세요. 드라이어는 머리에서 한 뼘 정도 떨어뜨리고 온도는 중간 단계로 맞춘 뒤 마지막에는 찬 바람으로 마무리해야 윤기와 지속력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간단한 고데기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굵은 고데기를 준비하고 반드시 열 보호제를 먼저 뿌려주세요. 시니어분들의 모발은 젊을 때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온도와 시간 조절이 중요합니다. 160도를 절대 넘기지 말아주세요. 시컬을 고데기로 할 때는 머리를 조금씩 잡아 살짝만 안쪽으로 말아주면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이 완성돼요. 나는 이런 판고데기를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봉고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40mm로 구매해서 머리를 3등분으로 나눠서 끝부분만 끼워주시고 5초 뒤에 빼주시면 시컬이 완성됩니다. 쿠팡 이런 곳에서 3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최신 헤어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륨 드라이어는 브러쉬에 머리를 감기만 하면 자동으로 볼륨을 넣어주고 말려주기까지 해줍니다. 또 자동 회전 고데기는 머리카락을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컬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처음엔 다소 비싸게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용실 비용을 절약하고 집에서 편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가성비 제품도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30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사실은 하나입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일 뿐 헤어스타일 하나만 바꿔도 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린 오늘 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꿀팁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